독해든 작문이든 스피킹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영어 어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건데요. 이 어순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어 시험에서는 이 어순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법 특징들이 문제 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영어 공부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영어 단어들의 고유한 특징인 품사를 잘 정리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8가지 품사 중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어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성 요소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어떤 구성 요소가 나오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들도 달라지거든요. 한국어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6가지 문장이 있어요. 자, 모든 문장이 뭐뭐는 뭐뭐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상태이다 라고 끝내는 한국말과 다르게 영어는 그런 상태나 그리고 행동을 주어 바로 다음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면 나는 공부한다. 자, 여기서는 어차피 어순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나는 공부한다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제 어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는으로 주어가 시작을 하고 중학생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다라는 서술어를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am을 쓰고 이렇게 I am a middle schooler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로 바꾸자면 나는 이다 중학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르게 쓰는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나는 배고프다. 자, 배고프다 할 때 배고픈 상태이다 이기 때문에 이다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배고픈에 해당하는 hungry 이렇게 한글 어순으로 바꾸면 나는 이다 배고픈 형용사에 대해서 정리했던 영상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이 나는 중학생이다와 나는 배고프다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지만 큰 차이점은 내가 중학생이다라고 말할 때는 중학생이라는 명사로 나라는 주어가 어떤 대상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나는 배고프다 할 때 배고픈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활용 차이예요. 네 번째 문장을 볼 건데요. 나는 김밥을 좋아한다. 자, 여기부터 나라는 어떤 주체 말고 다른 대상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위에 세 문장은 나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네 번째 문장부터 보면 나는 김밥을 좋아한다. 나 외에 김밥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김밥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좋아한다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목적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다를 마지막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김밥을 먼저 말해줘요. 그런데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다를 주어 바로 다음에 쓴다고 했죠. 나는 좋아한다를 먼저 말을 해줄 거예요. 좋아한다. 그런데 무엇을? 김밥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김밥을이 되겠죠. 한글로 영어 어순을 바꿔 썼을 때 이렇게 직역하는 거를 직독직해라고 불러요. 직독직해를 지금 중학생분들은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 어순 그대로 흡수하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학년이 올라가고 이런 직독직해가 많이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어내면서 문장 안에서 큰 덩어리들을 잡아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다. 자, 여기서는 이제 3가지가 등장을 해요. 이제 다로 끝난 동사를 말고요. 엄마라는 주어가 보이죠. 그리고 나에게라는 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김밥을 김밥이 보여요. 일단은 만들다라는 동사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와 김밥은 어떻게 될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My mom made me 김밥. 아까부터 조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김밥을 을이라던가 이런 나는의 는이라던가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전혀 표기를 하지 않죠. 그래도 이해가 될까? 놀랍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어순과 문장 구성 요소들의 위치 파악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문장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 엄마하고 만들다라는 동사하고 나 김밥 이렇게 무슨 단어를 그냥 뚝뚝뚝 던지는 것 같이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왼쪽에 한글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면 이 made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동사의 활용을 잘 이해를 하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의 위치까지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made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제2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목적어,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어를 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me는 made의 직접적인 목적어, 한마디로 made 만들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 me는 그 만든 물건을 전달받는 대상, 에게가 되는 거죠. 에게라는 말이 따로 없어도,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이 조사가 따로 없어도 충분히 누구누구에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김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한글과 영어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요, 방금 했던 만들어주셨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달라요. 엄마는 이란 주어가 보이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하셨고 설거지를 하다, 이렇게 어쨌든 두 가지 동사가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동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일단은 정답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My mom told me to do the dishes. 엄마는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말씀하셨다가 바로 told에 나왔죠. 그리고 나에게, 아까 김밥을 만들어 주셨다 할 때처럼 바로 뒤에 나에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하다는 뒤에 나왔어요. 이 설거지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 me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me 바로 뒤에 나온 이 to라는 표현과 위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me 뒤에 나왔기 때문에 told라는 동사는 이 문장의 동사이고, me 뒤에 나온 이 뒷부분에 나온 이 do라는 동사는 me가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구성 요소와 그리고 위치, 단어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단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는, 을, 에게 라는 표현인 조사 때문이에요. 이 조사는 단어 뒤에 붙어서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아이인지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주체인지 목적 대상인지, 혹은 에게 같은 경우는 그 전달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한글로 쓰인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에서는 이게 바뀌면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대상이 나오고, 그 목적 대상이 만약에 두 가지가 되면은 me와 김밥처럼, 그러면 그거의 위치도 그 위치 순서에 맞게 나와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이런 조사들을 안 써도 충분히 순서만 가지고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순. 그래서 어순을 익히자가 오늘의 주제이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형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영어를 베이스를 잡다 보면은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문장의 형식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게 그거예요. 5가지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거든요. 5형식은 5가지 종류의 문장, 5가지 종류의 어떤 패턴을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soon.